안녕하세요. 고단한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는 곳, 달빛 녹턴입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할 이야기는 평온을 위한 용서의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채 벽을 쌓아둔 서툰 어른의 모습이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벽을 함께 허물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지금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는 일기장 검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방학 때마다 밀린 일기를 쓰기도 하고 저학년 때는 밀린 그림 일기를 쓰느라 혼이 난 적도 있었죠. 그때는 왜 그렇게 일기가 싫었는지 가장 싫었던 건 아마도 일기장 검사였던 것 같습니다. 일기는 내 비밀인데 그걸 왜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가 어린 나이에도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중학교에 입학하니 자연스레 일기장보다 뭔가 더 성숙해 보이는 다이어리라는 이름으로 조그마한 자물쇠가 있는 예쁜 일기장을 쓰게 됐습니다. 왠지 모를 자물쇠가 주는 비밀스러움에 끌렸던 것 같아요.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그 다이어리에 어울리는 일기를 써보겠다고 지금 보면 웃음만 나오는 시를 끄적였던 적도 있습니다. 감수성은 또 왜 그렇게 풍부했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레 접하게 된 시인들의 시집도 에세이도 참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젠 감수성, 낭만, 풋풋함이라곤 추억의 단어가 되어버린 현실을 살고 있지만 문득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린 시절 그 비밀스러운 다이어리 속에는 나를 아프게 한 친구에게 느꼈던 솔직한 화와 서운함이 숨김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의 상처와 감정을 검사받기 싫은 비밀로 간직했을지언정 적어도 나 자신에게는 진실했죠. 하지만 어른이 된 지금은 다이어리 대신 관계를 끊는 것으로 상처를 관리하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솔직한 감정 대신 벽을 쌓는 방법을 선택한 거죠. 몇 년 전 친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별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저의 이야기들을 자기 멋대로 누군가에게 과장을 섞어 이야기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 그 사람에게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연락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그 사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달갑지 않고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소식이었죠. 처음엔 그냥 신경 쓰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한창 감정이 물결치듯 기복이 심했던 청소년 시절에 좋아했던 시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이라곤 학교와 집과 유독 친한 친구 몇 명, 그게 전부였던 시절에 뭐 이런 아름다운 언어들로 만들어진 시집이 있을까 싶었던 그 책을 보며 그 시인을 예쁜 어른이라고 생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분의 시를 접해본 적 없는 사람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예쁜데 행복하고 행복한데 아련하고 아련한데 자꾸 기억되는 그런 시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30이 넘어서 우연히 이혜인 수녀님의 시낭송 음반에서 들었던 시 중에 용서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용서하지 않은 나 자신을 용서하기 힘든 날이 있습니다. 무엇라고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나의 부끄러움을 대신해 오늘은 당신께 고운 꽃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토록 모진 말로 나를 아프게 한 당신을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의 잿빛 하늘엔 평화의 구름 한 점 뜨지 않아 몹시 괴로웠습니다. 이 시를 떠올리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나에게 무례하거나 잘못한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걸까? 그래도 어릴 적엔 나한테 왜 그랬냐고 묻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고 내 기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괜찮다며 화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나이가 제법 많이 들어버린 지금은 오히려 무례함과 잘못 앞에 벽만 쌓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부대끼는 것도 싫고, 혹시나 지난 서운함까지 서로 들춰내는 쓸데없는 소모전이 생길까봐 귀찮아졌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다시 생각해봐도 그 어린 시절 당당하게 표현했던 그 모습들이 훨씬 더 인간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와 벽을 쌓고 대화를 단절하고 하나하나 가지치기를 하듯 관계를 끊어내고 나면 정작 내 곁엔 그저 그렇게 안부를 묻고 지내는 관계만 남는 건 아닐까요? 용서는 상대방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평온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조나단 로브드 휴이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벽을 쌓고 무관심하면 끝일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상대방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 혼자 화나고 기분 상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새삼 억울합니다. 정말로 로브드 휴이의 말처럼 내 평온을 위해, 정말로 이혜인 수녀님의 시처럼 내 마음의 잿빛 하늘을 파란 가을 하늘로 바꾸기 위해 미워했던 사람과 떠올리기 싫었던 일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니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가 안 되고 남도 용서가 안 되던 무수한 날들에서 빠져나와 보려 합니다. 이러다 보면 지금 내 곁에 있던 무관심의 벽, 가시돋친 말, 열리지 않는 마음이 조금씩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남을 이해하는 마음,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요? 상처받은 어제와 가시돋친 오늘을 지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행복한 내일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밤 준비한 노래를 전합니다. 가시돋친 오늘을 지나. 상처받은 어제를 지나 내 마음을 다시 열어보려 해. 용서는 상대가 아닌 나를 위한 거라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오늘의 나를 용서하며 조금씩 걸어가려 해. 가시돋친 오늘을 넘어 나를 사랑하는 내일로. 우리는 매일 참 많은 사람들과 스치듯 만납니다. 출근길의 지하철에서 커피 한 잔을 건네받는 짧은 순간에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치는 언젠가 본 듯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대부분은 무심히 지나쳐버리지만 어떤 날은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잊어버리고 또 어떤 날은 안부를 묻다
잠시 서로의 삶을 엿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수한 얼굴들 사이에서 우리는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열어 공감이라는 이름의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동안 유난히 마음 한구석이 쨍하게 아프고 코끝이 시릴 만큼 울적한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보다는 편안한 친구라는 이름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랜만에 나눈 일상적인 대화의 어느 지점에서 조심히 숨겨두었던 나의 걱정과 근심을 아주 살짝 꺼내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표정과 그 다음 말들을요. 어떤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몇 번의 고개 끄덕임, 괜찮다는 눈빛, 그리고 짧은 한마디. 기운내. 어쩌면 침묵이 가장 큰 위로일 때가 있다는 걸 아는 친구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친구는 내 고민 속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기어이 알아내려 애쓰며 자신의 경험과 조언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면서도 때로는 그 넘치는 말들이 조금은 버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괴롭고 답답했던 순간, 힘겨운 시간들을 간신히 견뎌냈을 때 과연 내 곁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많은 인연 속에 살아왔지만 정말 힘들 때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라고 기꺼이 말해준 사람은 손에 꼽을 만큼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상하게도 늘 밝고 유쾌하고 행복만 가득해 보이던 사람과는 정작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아픔을 나눈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리무진처럼 화려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을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멋스럽게 달리는 리무진 옆에 서 있으면 나도 잠시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내 리무진이 거침없이 달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함께 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 윈프리의 말처럼 리무진을 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이다. 이 말은 언제 들어도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리무진이 고장나 길 한가운데 멈춰섰을 때 기꺼이 내 옆에 다가와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어주고 낡은 시내버스에 불편함 없이 나란히 앉아줄 사람. 과연 내 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그 친구라는 이름 아래 떠오르는 사람들이 두 번 묻지 않아도 될 만큼 단단하게 나는 언제나 네 편이야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나를 찾아옵니다. 리무진이 고장났을 때 함께 버스를 타줄 사람.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였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다시 내 리무진만 부러워하며 내 리무진이 고장날까 불안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아닐까? 살아온 날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보다 조금 더 많아진 지금, 이제는 누군가에게 화려한 리무진을 함께 타는 사람이 아니라 리무진이 멈춰섰을 때 말없이 다가가 버스로 함께 걸어가 줄 수 있는 사람. 옆자리에 조용히 앉아 같은 방향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
친구라는 이름이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장난 리무진에서 내려 버스를 향해 걷고 있는 나와 당신에게 옆자리의 따스함이 하나쯤은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무관심했던 어제와 마음이 고단한 오늘을 지나 함께라는 이름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행복한 내일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오늘 밤 준비한 노래를 전합니다. Need you to fix the road or tell me where to go. Just leave a seat next to me and let the moment slow. I don't need perfect answers now or reasons to be strong. Just stay right here beside me until this night moves on. 오늘처럼 비가 금세라도 쏟아질 것 같고 차가운 바람이 마음까지 움츠리게 만드는 날이면 창밖의 풍경이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서랍 속에 있던 오래된 추억 하나가 튀어나와 생각을 멈추게 하는 묘한 시간처럼요. 아주 오래전 1995년쯤이었을까요? 피아노 레슨으로 하루를 바삐 보내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는 길에 꼭 들르던 작은 바가 있었습니다. 칵테일 한 잔을 앞에 두고 흘러나오는 음악에 몸을 맡긴 채 그 시절의 소소한 일탈과 작은 휴식을 만들던 공간이었죠. 그 후 삶의 순간들이 버거워질 때쯤 잊고 살았던 그때의 휴식이 그리워졌습니다. 비가 구슬프게 내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다시 찾은 재즈바에서 예고도 없이 가슴을 파고드는 목소리를 만났습니다.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백 투 블랙이었죠. 그날의 눅진한 날씨, 엉망진창이었던 제 감정 상태, 주변의 복잡한 상황들까지 모든 것이 그 노래의 울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속의 불협화음을 그녀의 목소리가 한 번에 알아주는 듯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동질감, 미칠 듯한 궁금증, 그리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끌림. 그날 새벽까지 저는 홀린 듯이 그녀의 노래를 듣고 또 들었습니다. 단순한 감상을 넘어 운명적인 강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에이미 와인하우스라는 이름과 목소리는 제 안에 깊숙이 스며들어 마음속 음악 창고에 아름다운 주선율이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비가 내리거나 마음이 유난히 가라앉는 날이면 저도 모르게 그녀의 노래를 찾아 듣는 버릇이 생길 만큼요. 슬픔을 그녀의 목소리에 기대어 달래고 제 감정을 그녀의 음계에 맞춰 조율하는 작은 음악 치료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 28의 나이로 생을 마감한 그녀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나 일찍 세상을 떠나야 했을까? 그 질문은 제 마음을 참 아프게 울렸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레퀴엠이 그녀를 위해 연주되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슬픔이었습니다. 그 후로 몇 년 뒤 그녀의 삶을 다룬 영화가 개봉되고 저는 떠난 사람에 대한 애도를 넘어 그녀의 죽음에 대한 분노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영화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된 그녀의 비극적인 끝을 재촉했던 주변의 송곳 같은 무례함과 잘못된 관심,
진심 없는 관계들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그녀의 천재성을 즐기는 것에 몰두해서 상처투성이인 아픔들을 외면했던 걸까요? 단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라도 곁에 있었다면 어쩌면 그녀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반짝이는 보석처럼 빛나는 뮤지션으로 무대에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에 한동안 가슴이 저려오는 정말 비극적인 엔딩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 때문인지 지금도 비가 내리고 스산한 바람이 스쳐가는 날이면 저는 어김없이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노래를 귓가에 올려놓습니다. 그녀가 떠난 순간의 아쉬움과 그녀의 삶에 대한 깊은 연민,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이죠. 그녀의 블루지하고 소울풀한 목소리가 떠난 지 15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제겐 아직도 소중한 작은 휴식입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조용히 버티게 해주는 작은 소리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굳이 남에게 꺼내 보이지 않아도 마음 어딘가에 숨겨둔 작은 휴식 같은 무언가가 분명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가 끝나고 혹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버겁고 외롭다 느껴져도 마음속에 숨겨둔 그 작은 소리들이 당신의 오늘을 살아내는 소중한 선물이기를 바랍니다. 비는 이제 그치겠지만 마음을 감싸는 작은 음악의 여운이 오늘 밤도 당신의 옆자리에 함께하길 바라며 제 마음을 담아 들려드릴 노래 그 온기에 기대어입니다. 사라진 건 사람이지만 남아있는 건 온기. 지나간 시간 위에 나는 오늘을 데려가. 떠나간 건 손에 잡히지 않고 남아있는 건 목소리뿐. 그 온기에 기대어 다시 하루를 살아. 우리는 매일같이 바쁘게 걷습니다. 어딘가로 향하고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 애쓰며 말이죠. 그러다 문득 길을 걷다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의 구름 속에서 달리는 차 안에서 스쳐 지나가는 창밖의 풍경 속에서 혹은 아무 생각 없이 켜둔 음악 플레이리스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마치 정지화면처럼 멈춰서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 풍경이, 그 음악의 선율이 낯설지 않게 느껴질 때 마치 꿈속에서 본 것처럼 익숙한 감정을 건넬 때 혹은 그 음악 속에서 아직은 서툴고 순수했던 나 혹은 후회로 가득했던 그 시절의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 속으로 잠겨들곤 합니다. 그 멈춘 마음 속에서 우리가 깊이 묻어두었던 그 어느 때의 추억 한 조각이 천천히 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가끔은 오래전 우리를 스쳐간 인연들과 시간들이 멈춘 마음 속에 작은 그리움이 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닿을 것 같은 거리에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시절이 아련하게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작은 떨림이 되어 가슴 한켠을 파고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된
그 어느 시절의 머무름 속에서 우리는 홀로 짧은 시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마다 저는 문득 오래전 프랑스의 노벨 문학상 작가였던 아나톨 프랑스의 말을 떠올리곤 합니다. 추억은 미소와 눈물 사이에 서 있다. 지금 나의 기억 여행은 과연 미소와 눈물 사이 어디쯤에 서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쩌면 추억과 기억을 조금 다르게 부르고 싶어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떠올릴 때 미소가 먼저 번지는 시간들을 추억이라고 부르고 싶어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모습으로 가슴 깊은 곳에 오래 간직하고 싶은 소중한 순간들이기 때문이죠. 반면 떠올릴 때마다 미간이 찌푸려지고 눈물이 맺히는 순간들은 그저 기억이라고 말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다시는 같은 어리석음을, 같은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남겨두는 흔적처럼 말이죠. 어쩌면 추억은 다시는 돌아갈 수 없기에 더 아름답게 간직하고 싶은 선물 같은 것이고, 기억은 다시는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남겨진 지도 같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마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치 삶이라는 긴 길 위에서 미소와 눈물 사이 어딘가에 놓인 이정표를 찾으며 걷는 여행자처럼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은 어디를 걷고 싶은 걸까요? 지나간 미소를 더듬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을 닦아내며 조금 더 단단해지고 싶은 걸까요? 아마도 중요한 건 이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어느 시절의 우리와 지금의 우리 사이에서 내일의 우리를 꿈꾸며 미소와 눈물 사이 어딘가에 서 있을 나와 당신에게 멈춰버린 마음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앉는 작은 여백이 되어주길 바라며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는 노래 미소와 눈물 사이입니다. 눈물 사이 하루 끝에 앉아 바라보면 어린 내가 남긴 발자국이 밤 공기 속에서 은은히 번져와 사라진 줄 알았던 마음이 다시 나를 찾아오는 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라는 녀석이 점점 나를 멀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 무언가를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몇 걸음 못 가서 왜 일어났는지 잊어버리고 꼭 전할 말이 있어 전화를 걸었다가 그 말을 끝내 꺼내지 못한 채 통화를 마칠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그런 잊어버림이 많아진다는 게 조금은 서글픕니다. 어느 순간부터 메모하는 습관이 생긴 것도 어쩌면 기억을 붙잡아둘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 아주 오랜 시간 연락을 끊고 지냈던 초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을 무렵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 우리의 기억은 조금씩 달라져 있다는 것을요. 내 기억 속의 그날은 분명 행복한 순간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그 기억 자체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친구는 그 시간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다시 떠올려 봐도 내겐 분명 따뜻한 기억이었는데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당황스러움과 작은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군가와 오래전 기억을 쉽게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간직한 행복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까 봐서요. 요즘 들어 생각할 시간이 조금 넉넉해져서일까요?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정말 그대로의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바뀌어온 건 아닐까?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선명한데 그 기억이 과연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는 사람의 기억이 얼마나 쉽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기억은 녹화된 영상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에 따라 계속 다시 편집되는 이야기와 같다고 말이죠. 어쩌면 그날의 나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었고, 그래서 잠시 스쳐간 작은 행복을 유난히 크게 붙잡아 기억 속에 저장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조금씩 더 따뜻하게, 조금씩 더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행복이었던 그 시간이 그 친구에게는 여전히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고 나니 내 삶에 남아있는 여러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기억이 정말 맞는 걸까? 라는 물음과 함께요. 기억의 왜곡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나와 사람들의 사이를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따라왔습니다. 기억의 왜곡에서 비롯된 나의 당황함이, 기억의 왜곡에서 쌓인 누군가의 서운함이 지금부터 만들어갈 새로운 기억으로 조금은 따뜻한 소중함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의 기억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파편처럼 흩어지지 않고 언젠가 다시 떠올릴 때 같이 미소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순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며 오늘 들려드릴 노래 기억의 파편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이라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이 순간이 가장 진짜일 거야. 흩어진 기억의 파편 위에 조심스레 빛을 얹어 언젠가 돌아봤을 때 아프지 않기를 바래. 살면서 누구나 몇 번쯤은 권태기라는 단어를 마주합니다. 혹시 나도 지금이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당혹스러워지기도 하죠. 실존주의 철학자인 폴 틸리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다. 이 글귀는 어제의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찾아왔던 수많은 첫 번째 의무들을 나는 그저 잠시 정차했다 떠나가는 간이역처럼 무심코 지나쳐 보냈던 것 아닐까 하는 물음표를 남기면서 말이죠. 사전적 의미의 권태기는 흥미를 잃고 실증을 내는 마음,
혹은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곁을 늘 맴돌며 공생하는 그림자와 참 닮아 있습니다. 따분함과 무료함에서 시작해서 어느덧 귀찮음과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그 길고 지루한 시간들로 머물러 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권태로움을 끝내야 하는데 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권태는 늘 예고 없이 찾아와 끈질기게 머물다 가곤 했습니다. 내 마음 하나라면 시간의 흐름에 맡기거나 밤샘 불명과 싸우며 조용히 넘길 수도 있겠지만 권태에는 늘 상대가 있습니다. 그 상대가 사람이든 일이든 혹은 세상이든 말이죠. 그래서 권태는 반드시 티가 나고 겪을 때마다 나와 상대 모두를 지치게 합니다. 다시 폴 틸리히의 말을 떠올려 봅니다. 귀 기울임이 가져올 변화들을요. 그것은 배려일 수도 있고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생채기가 날 만큼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음에서 시작되는 단절과 오해보다는 나를 더 편안하고 너그럽게 바꿔줄 작은 열쇠가 되어주길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어쩌면 어제의 나는 그 작은 귀 기울임이 부족해서 스스로를 더 혹사시키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오늘이 어제보다 권태로움이 더 익숙해져 있다 해도 내 일이 권태롭다면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그 초심의 목소리에 내 마음이 권태롭다면 쉬고 싶다는 내면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땐 나를 권태롭게 만든 그 무언가에게 작은 귀 기울임을 건네보세요. 긴 터널의 끝에서 햇살을 만나는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권태 속에 지쳐가는 오늘이지만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으로 이 밤이 지나가길 바라며 마음을 담아 들려드리는 노래, 나를 위한 연습입니다. 아주 천천히 내 마음에 귀를 기울여 지나쳐온 나에게 오늘은 말을 걸어.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권태의 끝자락에서 나는 다시 숨을 쉬어. 요즘처럼 바람이 차가워지고 진짜 겨울이구나를 온몸으로 체감할 때면 괜스레 마음 한켠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엉킨 생각들 사이에서 문득 이런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살고 있는 걸까? 나 자신에 대한 궁금증 속에서 갑자기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의 정확한 정의가 알고 싶어졌습니다. 검색창에 세 단어를 차례로 적어놓고 그 사전적 의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짧은 문장들 사이로 삶의 진한 모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나만의 믿음이고,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는 마음이며, 자존심은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이라고요.
이 정의들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나니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의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단어에 가장 가까웠을까? 나는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을 때 스스로를 얼마나 믿어주었을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얼마나 아끼고 존중해왔을까? 그리고 타인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그 자존심이 생각보다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도요. 가끔 머릿속이 복잡해질 때 내일의 나는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정작 내일의 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보다는 늘 망설임과 의구심이 더 많았으니까요. 누군가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순간이 오면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존중했을까? 솔직히 말하면 나보다 주위 사람들이 더 반짝거려 보일 때 한없이 위축되곤 했습니다. 나의 모습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애써 감추고 싶기도 했고요. 주변의 진심 어린 조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당당하게 나를 고쳐나갔던 적이 있었을까? 변명을 하거나 애써 외면하거나 때로는 마지못해 수긍했던 순간들이 더 많았던 듯합니다. 나를 지켜내려 했던 그 자존심이 사실은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존심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받는 존경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얻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의 깊이를 미처 다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확신에 찬 표정, 당당한 말투, 자신감 넘치는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느라 정작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은 단 한 번뿐이고 모든 것이 처음 투성이인 삶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게 당연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모습이 이미 완성형이길 바랐던 건지 문득 쓴웃음이 나옵니다. 조금 서툴고 실수해도 가끔은 약이 좀 오르더라도 결국 이 모든 조각이 모여서 나라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후회도 살짝 밀려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던 건지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두 번째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인생을 연습해보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죠. 매일매일이 새롭게 처음인 우리에게 이제는 조금 더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아껴주고 조금 더 응원해주는 내가 되기를 오늘 이 밤 조용히 소망해 봅니다. 그 첫 시작으로 잠들기 전 거울 속의 나에게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내일도 처음인 하루 또 잘 지내보자. 작게 소리내어 나를 다독여주는 밤이 되시길 바라며 이 마음을 담아 오늘 들려드릴 곡은 이만큼이면 괜찮아입니다. 만큼이면 괜찮아. 조금 서툴러도 넘어졌던 시간 위에 다시 빛은 내
아주 어린 시절 TV가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도 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늘 TV 앞에서 복싱 중계를 보고 계셨습니다. 사각의 링 위에서 때리고 맞고 붓고 멍들고 피가 흐르는 그 처절하고 무서운 광경을 왜 그렇게 넋을 잃고 지켜보시는지 어린 마음엔 그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곁을 지나치다 화면이 눈에 들어오면 금세 고개를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행여나 저렇게 거친 스포츠에 몰입하다 과격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철없는 걱정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제게도 저만의 링 위에서의 경기가 어느새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기억의 일부를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30대 초반의 시간들. 실제로 그 시절의 조각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지금껏 채워지지 않는 빈칸처럼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처음이라 방어하는 법도 몰랐고, 그래서 날아오는 세상의 주먹을 온몸으로 다 맞아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고, 지워야 할 때 지우지 못해서 더 큰 상처를 입었던 미련한 견딤의 후회들이 세월이라는 이름으로 제 발 아래 고스란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지우고 싶은 기억, 지워진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연히 요즘 인기가 있다는 복싱 관련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선수 출신의 출연자가 정해진 마지막 라운드까지 쓰러지지 않기 위해 버티는 모습, 가드를 올린 채 흔들리는 그 몸짓 위로 15년 전 암이라는 커다란 상대를 만나 싸우고 계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병원조차 포기했던 절망의 링 위에서 임상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가 지켜온 15년의 시간. 매일 2시간씩 운동하며 자신을 지켜내려 애쓰는 여든의 아버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던 복싱은 폭력이 아니라 삶이라는 링 위에서 도망치지 않기 위한 다짐이자 스스로를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병마라는 상대와 저는 세상이라는 상대와 각자의 라운드를 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텨온 시간들 역시 누군가 보기엔 의미 없어 보였을지라도 나만의 경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분명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요. 복싱은 한 대도 맞지 않고 경기를 끝낼 수 없는 스포츠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 살아도 고난과 역경이 늘 찾아오는 것처럼요. 또 복싱은 가드를 올린 채 방어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손을 뻗어 한 대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끝이 납니다. 상처받고 멍든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 약함을 마주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것처럼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링 가장자리에 서 있던 세컨드의 말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다음을 위한 전략을, 또 어떤 이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격려를 각자의 방식으로 건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주는 친구처럼 말이죠. 지금도 전설로 기억되는 복싱 선수 마이크 타이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직접 맞기 전까지는 이라고요. 무섭지만 이보다 인생을 정확하게 꿰뚫는 말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삶의 주먹을 뻗으며 하루를 버텨내는 연속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처음인 인생입니다. 처음이라 두렵고 처음이라 더 쉽게 무너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는 결코 헛된 패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조금 늦게서야 알아차립니다. 그 모든 순간은 매를 맞으면서도 끝내 가드를 내리지 않았던 우리 모두의 힘겨운 라운드였습니다. 살아왔고 살아있고 또 살아가야 할 우리이기에 비록 흘러간 시간 속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앞으로 마주할 나날들은 언젠가 이 라운드를 돌아봤을 때 멍들고 상처투성이었던 내 모습마저 미소로 기억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각자의 링 위에서 최선을 다해 버텨낸 당신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나만의 라운드입니다. 세상이 던진 아픈 주먹에 비틀거려도 끝내 가드를 내리지 못한 나의 인생 피하지 않고 마주했던 무수한 흉터들이 이제야 나를 향해 박수를 보내오네. 아직 끝나지 않은 나만의 경기 멍든 가슴을 안고 다시 일어서 남겨진 라운드 속으로 가장 어두운 밤 비로소 별이 보인다. 우리는 가끔 길을 걷다 문득 멈춰서거나 누군가를 기다리다 시간이 흘러가거나 퇴근길 지하철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도 모르게 노래 한 소절을 흥얼거릴 때가 있죠. 얼마 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어릴 적부터 귓가에 익숙했던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돈 맥클린이 부른 빈센트라는 곡이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를 추모하며 만들어진 노래지만 영어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어린 시절의 저는 기타 연주 위로 조용히 흘러가던 그의 목소리를 그저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나중에야 그 노래의 뜻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우리가 보는 풍경을 조금 비틀어 그의 마음으로 다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의 작품 속에는 별이 빛나는 밤의 풍경이 유난히 자주 등장합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글도 남아 있습니다. 이 강변에 앉을 때마다 목 밑까지 출렁거리는 별빛의 흐름을 느낀다. 별은 심장처럼 바닥거리며 계속 빛나고 캔버스에서는 별빛이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는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늘 나를 꿈꾸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돈 맥클린은 고흐가 느꼈을 그 밤의 마음을 가장 잘 노래해준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시인 가운데 지금은 작고하신 정진규 시인의 별이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별을 사랑했던 고흐.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만 별이 보인다고 말하는 시인. 어쩌면 고흐는 자신의 무너짐 속에서 별에게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정진규 시인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고개를 들어 별을 보라고 조용히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의 나는 어둠일까? 아니면 한낮일까? 내가 보잘것없다고 느껴질 때나,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 같다고 느껴질 때나, 그런 감정과는 상관없이 어둠은 늘 하루하루를 지나갈 때마다 내 옆에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의 페이지들은 어둠이었을까? 아니면 한낮이었을까? 돌아보면 새벽을 기다리던 어둠의 정막도 있었고, 눈부신 햇살 속에서 찬란했던 한낮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가만히 떠올려 보니 어둠 속에서 별을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둠은 늘 나를 움츠리게 만들었고, 무언가를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견디는 쪽을 먼저 선택하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동안은 어둠 속에서 별을 본다는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열흘이 훌쩍 넘는 시간을 보호자 없이 병원에 혼자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병실의 불은 하나둘 꺼지고 창밖에는 별 대신 다른 병실의 불빛만 드문드문 남아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보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 하나가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기도 했습니다. 그 밤들은 무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이 지나가주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짓묻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웅크린 채 앉아서 새벽이 올 때까지 그저 밤을 견디고만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 수없이 지나온 캄캄한 밤들은 나의 외로움을 만들고, 나의 무너짐을 만들고, 나의 불안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아주 작게라도 반짝이는 무언가를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밤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아침을 확신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기다려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지금 각자의 밤과 한낮을 저마다 다른 얼굴로 떠올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둠과 대낮에 어디쯤에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도 어둠 속에서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잠시 멈춰서 있다면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별을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고개를 들 수 있는 순간이 온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기를, 그 밤이 조금은 덜 외로운 밤으로
지나가기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안식의 밤입니다. 이제 무섭지 않은 나의 안식처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별처럼 아픔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를 안아주네 말없이 안아주네 반짝이는 별처럼 아직도 나는 아직도 이 안식의 숲을 평온히 건너가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창밖을 때리는 빗줄기가 유독 무겁게 느껴지는 날. 세상의 모든 색이 씻겨내려가고 회색빛만 남은 것 같은 오후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비를 맞습니다.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나기에 젖기도 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 발걸음이 더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비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 지독한 빗줄기 끝에서 잠시 얼굴을 내미는 하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비를 맞아야 한다. 어느 책의 모퉁이에서 혹은 누군가의 말 속에서 한 번쯤은 마주쳤을 문장입니다. 이토록 아름답고 강렬한 말인데 정작 누가 처음 했는지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출처도 주인도 없는 이 문장은 아주 오랜 시간 수많은 사람의 입을 건너며 우리 곁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은 특정한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삶의 비를 견뎌온 이름 없는 우리 모두의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끔 너무 지치거나 삶이 버겁게 느껴질 때 이 문장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무지개를 보려면 먼저 비를 맞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눈부신 무지개를 만나기 위해서는 신발이 젖고 어깨가 차가워지는 시간을 먼저 지나야 한다고요. 너무 뻔한 말일지도 모르지만 무지개라는 이름 때문일까요? 이 문장은 유독 가슴 시리게 다가옵니다. 문득 제 삶을 돌아봅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저는 과연 몇 번의 무지개를 보았을까요? 손꼽아 보니 1000여 번 남짓입니다. 제법 오래 살아온 것 같은데 그 찬란한 빛을 몇 번밖에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조금은 서글퍼졌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무지개가 없었던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지나쳐버린 건 아니었을까. 발밑에 진흙을 피하느라 젖은 옷자락을 털어내느라 비가 그친 뒤 하늘이 건넨 그 인사를 제대로 올려다보지 못했던 건 아니었을까. 여유 없던 마음이 그 찰나들을 놓쳐버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무지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은 저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환한 미소일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성취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 없이 마주하는 고요한 아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나의 무지개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앞으로 내게 다가올 무지개는 어떤 모습일까 하고요. 청춘의 눈부신 무지개는 이미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저녁 무렵 이 거친 비가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만날 수 있는 더 깊고 진한 무지개가 분명히 있을 거라 조심스럽게 믿어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삶 속에서 거친 비를 묵묵히 맞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비를 견디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무지개는 가장 거센 비바람이 거치는 순간에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빗속을 묵묵히 걷고 있을 나와 당신을 위해 작은 마음을 담아 이 노래를 건네려 합니다. 나의 무지개. Walking down the street where the rain fell, I can feel the magic, I can tell. The pavement is sparkling like a diamond. Under the sun, a new world rising. I was waiting for you in the rain to wash away all of my hidden pain. Now I see you coming to me like a rainbow, wild and free. You are my rainbow, the end of the storm, keeping me safe, keeping me warm, on the way to meet you beyond the rain. I'm finally finding myself again. Thank you for being there, even when life wasn't fair. 어린 시절의 비밀 일기장부터 마음의 벽을 허무는 용서, 그리고 빗속에서 기다리는 무지개까지 달빛 녹턴이 전해드린 10번의 기록이 당신의 밤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고단했던 마음은 이 밤에 잠시 내려두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고단한 하루의 끝, 당신의 마음이 잠시 멈추는 곳, 달빛 녹턴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